정상외교 첫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친화력을 활용한 공감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소년공 출신이죠.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층민 출신 인도의 모디 총리에겐 가난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인권 변호사 출신 영국 스타머 총리에겐 같은 인권 변호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나가는 길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확대회담에서 룰라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윙크와 따봉을 날리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쁜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 발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발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시바 총리 만나는 장면 사진으로 또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면서 협력 필요성 강조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일본의 TV방송에서는 매일 나와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딱 그 정도 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봤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각도 세우고 또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개헌 국면에서 이렇게 뭐 많이 활약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하고의 독도 문제나 이런 걸 둘러서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고이즈미 총리도 만나고 그런 기조를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일 기조로 가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보복을 우리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보복을 시작하면서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수출 제한을 하면서 이제 그 한일 관계가 나빠진 측면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이거는 모든 걸 다 퍼주는 약간 진짜 친일 뭐 심하게 그냥 친일 매국 정권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둘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한미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군사동맹 뭐 공식적으로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은 사실상의 이 동맹 속에서 이 지금 미국의 스태프 때문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한일 간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한일이 좀 긴밀히 협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본하고 굳이 사이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잘 하리라고 좀 믿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 남아공, 호주, 영국, 캐나다 8개국 정상 또 뭐 국제회의수장도 3개 뭐 나토, UN, EU 해서 11번의 정상외교를 가졌더라고요. 1박 3일 일정인데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다 소화를 했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치니라 소개를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튜브에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났다라면서 만나는 장면을 또 영상으로 이제 묵음 처리한 영상으로 화기애애한 장면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이 외교 스타일 어떻게 보세요? 첫 이제 데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난하죠.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 대해서 할 만한큼의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G7 짧은 일정 동안 많은 정상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익혀두고 추후에 있을 본격적인 정상 외교를 위해서 좀 디딤돌을 놓고 뭐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면 뭐 흠잡을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외교라는 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또 반응도 하고 그렇죠. 감동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왔다. 뭐 룰라 만나면서 소년공 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또 인도에서 있었던 그 뭐 사고에 대해서 네, 항공기 추락 사고. 항공기 네. 추락 사고에 대해서 또 애도도 하고, 아마 트럼프를 못 만났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으면은 본인들 암살당할 뻔한 예약이 뭐 이거 이제 전화 통화라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공감대를 넓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흠잡을 때가 뭐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어제 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바로 온대요 또. 일 중독 정말. 이미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일정들은 뭐가 있었어요? G7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따로 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G7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초청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네. 추가 뭐 세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참가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은 브라질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인도 총리, 영국 총리, 유럽연합 의장, 그리고 뭐 캐나다 총리 이렇게 이제 잇따라서 양자 회담을 계속해서 쭉쭉쭉 갖는 뭐 그런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영상들이 몇 개 있길래 한번 네.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뿜뿜하시라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캐나다 총리. 네. Welcome again, President Lee. It's first off, congratulations on your historic victory, and thank you. 캐나다 총리도 거북목이 좀 심하시네요. That was one of your first visits. 이제 캐나다를 포함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 빚진 것을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Merci beaucoup. Thank you. Merci beaucoup.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정상회담 다 약식이에요. 자, 저거는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에요. 네, 얘기하고 옆에는 이제 뭐 저 대통령이에요. 여기 영국 총리. 영국. 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다행입니다. 그구한테 뭐 끝에 섰어도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젤렌스키하고 악수한 다음에 저게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린 시절을 공유하잖아요. 노동자로서. 예. 자연스럽게. 아유, 좋네요. 그러면서 계속 친분 쌓고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 네. 오늘 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는데. 네. 물론 뭐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굉장히 좀 친화력이 좀 독특하게 좀 돋보였다. 뭐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농담을 좀 쉽게 던지고 네. 뭐 그런 어떤 그 특유의 친화력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외교 일정을 짜거나 이제 외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난생 처음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는 거고, 거기에서 그런 걸 처음 겪어봐요. 그런데 저 정도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낯이 좀 익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되면 날라댕기겠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준비된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인성과 연관도 있다고 생각해요. 늘 남을 존중하고 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만나면 그런 모습 보면 절대로 남을 깎아내려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강성범처럼.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해요. 깎아내리기. 요점만 얘기하세요. 늘 남을
이게 배려하고 예. 저 만날 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그게 평소에 늘 습관처럼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그게 뭐 준비된 게 아니고 그냥 평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대단한 뭐랄까요. 외국 정상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누구였지 그때 호주 총리 만났을 때 총리, 예. 지난번 목소리 들었는데 이번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네. 너무 젊어 보이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you are so kind 그래요. 그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그 호주 말은- 총리가? 네, 호주 총리가. 그러면서 말이 통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윤석열 아시죠? 앉아있으니까 김건희가 나가라고 찔리죠, 이러고 찔리죠. 어디 갈지도 몰라. 너도 설지도 나가서 좀 몰라가지고 뭐 좀 하라고. 이러고. 네. 못해.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말이 통하고 안 통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뭐 외국어를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사람과의 스킨십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게 돼요. 그 스킬이 대단하다. 그건 네. 리더로서 이미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예. 좀 민망하긴 하네요. 예. 정확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 정도로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아무튼 여기 기다리고 있죠. 네. 예, 뭐예요? 뭘 기다려? 전화. 아, 전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는 뭐야? 이재명 네. 대통령의 성정상 그러면 전화가 더 안 갈 텐데. 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진심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G7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제 오랫동안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침묵을 다지면서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브라질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조만간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네. 거기 이제 이 대통령 참석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디 인도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초청을 받고 뭐 네. 가능하면 이제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갑니다. 그러니까 양자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을 좀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네.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에 좀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채 보름도 안 돼가지고 양자회담으로 정상회담 대비를 한다.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아주 잘 해내고 계십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짜 물 밖에 내놓은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인가요? 표정이 아주 더러워요. 어? 긴장했다. 긴장했다. 쫄았어. 뭘 이렇게 쫄어? 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엎드리지 않고 다 갖다 퍼주지 않고 명령하는 대로 안 하는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구들한테 너 가가지고 뭐 웃거나 뭐 실실거리면 가만 안 둬 뭐 이걸 들었나 보죠? 뭘 이렇게 쫄았어? 한번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예. 뭘 통내려 나 번지는 거 같아. 뭘 좀 갖고 다녀? 일본 쪽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저거예요. 이쪽이야. 다른 원래. 나라 정상회에서 이렇게 상대국 국가. 표정이 왜 이래? 왜 쫄어? 아이, 나 눈도 못 마주쳐. 아이, 나 참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자신감을 가져요. 아이, 나 참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 긴장을 참뜩 해가지고 그냥. 진짜 엄청 했어요. 예. 근데 사실 28시기로 총리가 원래 저래요. 근데 웃을 때도 있긴 한데. 뭐 있긴 한데 근데 원래 성격이 약간 좀 내향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본 정가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저 사람 정상회담은 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원래도 있었을 정도로 그 이제 술을 좋아하는데 혼자 마신대요. 오호. 그러니까 약간 일본 정가에서도 좀 독특한 캐릭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이제 네. 총리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만 저런 게 아니고 네. G7끼리 회담할 때도 혼자 어색해.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인가? 일면 신문 보시면 그 7명이 이제 나란히 서가지고 G7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혼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아유. 옛날 좀 윤석열처럼. 어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캐릭터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거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괜히 표정이
봐라 저거. 괜히 그런 거야? 원래 그래, 원래. 아, 원래 네. 미안. 아, 네. 원래 저런 성격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편이고 그게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뭐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기 과하게 좀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 아, 있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협상 파트너로는 오히려 아베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일본 TV에서 많이 봤다. 일본 TV에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씹는 거밖에 없을 거거든. 지네한테 엄청 안 나오죠. 들리니까. 엄청 나오죠. 난 그게 또 기분 나빴다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거는 뭐 약간- 시켰어? 왜 해 그런 걸? 짜치게. 그거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거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일본이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관심 되게 많았어요. 원래 일본이 다른 나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한국 선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를 그동안의 정치 이력으로 봤을 때 반일 대통령이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했단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뭐 상계인가 어디 뭐 이런 데 신문 보면 반일 몬스터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됐더니 중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이랑 먼저 통화를 했다. 그거에 일본이 굉장히 안심하면서 이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매일 뭐 TV에서 봤다 이 얘기를 한 그런 거야? 맥락이죠. 예, 예. 내가 오해한 거 아니지? 오해예요. 오해요. 조심해. 하나하나 내가 다 보고 있어, 아주.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봐, 얘가. 나 참. 보니까 지금 이게 1박 3일 일정이에요. 사실 1박 3일 일정이면 비행기에서 이제 이틀 보내는 거고, 만 하루 정도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 건데, 보니까 뭐 인도 총리, 캐나다 총리, 뭐 다수의 총리들과 뭐 확대 세션까지 쫙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활동? 일단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라고 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오늘 20명 가까이 같이 서서 정상들이 사진을 네. 찍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캐나다 총리 이외에는 거기 서 있는 모든 총리들이나 대통령들 대부분이 아마 몇 달 전에 까지 윤석열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윤석열 맞본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막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갑자기 막 한국에서 법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네. 사실 이 한국에서는 아무리 시위가 일어나도 되게 평화적으로 그렇죠. 잘 진행되어 있는 나라인데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을 거쳐서 그리고 추운데 뭐 아스팔트에서 매일 바닥에서 뭐 집회 열리고 이런 일들을 보고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그냥 민주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질서에 네.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 지금 여기 각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재명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정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가?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능했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그냥 한 것 같아서 진짜 이 민주주의를 각인시켰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의 외교 내조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정상들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돌아왔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국가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굉장히 좋은 외교 첫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10하루 만에 취임한 지 이제 그쵸. 외교를 한 건데요. 순방을 나간 건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는데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거 준비 제대로 잘 된 건가, 뭐 실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었는데 완전 불식시킬 만큼 정말 거의 완벽하게 그 시간이 의심할 만큼 너무나 완벽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께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것이 또 영부인 활동 아닙니까? 영부인 활동. 우리가 지금 앞서서 쭉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모든 시작과 끝은 이제 김건희로 시작돼서 김건희로 끝난 것처럼 과연 김혜경 여사의 활동에 대한 또 관심이 또 그와 대조적으로 또 많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와 대조적으로 패션 외교 김건희 패션 외교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님 거의 단벌 신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단벌 신사예요? 거의 그 한복 빼고 네, 아무리 단벌일까. 아니 근데 맞아요. 대조적으로. 그 네. 비행기 탈 때 네. 입었던 그 복장을 그대로 네. 또 다른 데서 또 입고 나타나주기도 했었었는데. 그거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던데 어쨌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그런 뭐 의상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네.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대중들과 만나는 방법을 알 거예요. 과거에 TV 같은 데도 나와서 그렇죠. 대중과 호흡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누구지? 갑자기 김건희는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따지고 보면 이제 매번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자기 어머니겠죠. 장모랑 해서 그런 일들 많이 해왔고 같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판판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에 방송을 나오면서 대중과 소통할 줄 알고 중요한 게 앞에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내조하고 그다음에 남편 뭐 대통령 그러니까 뭐 남편이겠죠. 그 이전에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조용히 뒤에서 바치는 스타일의 역할을 해왔고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서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 또 문화 같은 문화가 게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는. 전 거기에 매우 적합한 좀 행보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무슨 행사인지 제가 좀 체크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단독 그 영부인 행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잘 찾아서 어찌 보면 뭐 대통령은 태양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태양 아래는 또 그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늘진 곳은 춥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그런 힘든 분들한테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대통령 부인의 행보를 한다면 워낙 난장질을 해놔가지고요. 좀 뭘 해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남시장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당대표 부인으로서,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큰 논란 없이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좀 패션 외교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에서 정권 초기든 중간이든 이 해외 순방 뭐 이런 이 이벤트를 겪으면서 패션 외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부인이 어떤 뭐 색깔을 입는지 네. 어떤 걸 착용했는지 뭐 양국 간의 관계에 어떤 상징성을 보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의 그때 보면 네. 뭐 한산 모시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갔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제품을 착용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화제가 되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뭐 색깔이든 뭐 패션이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김건희를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그 패션 자체가 너무 본인이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예뻐 보이려고 하는 비싼 것을 착용했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영부인 패션에 대해서 약간 뭐 비교하고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혜경 여사가 분명히 이 지금 외교 내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 외교에서도 좀 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제 타고 또 외교 활동을 할 때까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께서 이제야 정상 외교의 격을 찾았다. 특히나 이제 영부인 외교가 이제야 품격대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순방 가가지고 쇼핑하다가 또 그 경호원 대동에서 쇼핑하다가 또 딱 걸렸죠. 현지 언론에 딱 걸린 일도 있었고 민간인 대동에서 비행기를 탔고 또 한 번은 본인 남편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 그다음 내란 속의 피의자에게 저기 나가 손짓하고 내려 막 이렇게 했던 여러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김혜경 여사의 이런 활동이 더 각광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막 비교되는 면이 너무 몇 달 전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상 외교라고 하면 성과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정상 외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또 여기서 많이 알리고 있고 특히나 민주주의를 극복한, 민주주의를 살려낸, 유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마크롱 대통령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렇게 윙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윙크하면서 뭐 되게 굉장히 뭐 엄지척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인 장면 하나씩 있으셨을까요? 아니, 저 그 룰라 대통령인가요? 네. 이제 퇴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허리를 감싸는, 아. 그 허리를 감싸는 걸 풀지 않고 계속 퇴장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두 아, 분이서. 예, 근데 예. 두 분의 삶이 유사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고통받는 서민, 어려운 서민으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됐었고, 또 룰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사법 권력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는 일이 벌어진 일도 있었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둘 간에는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G7이라는 공간에 내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되고 대통령이 된 분을 초청을 해서 네.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민주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투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트럼프도 왔다 갔다 간 거 아닌가? 일부러 피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투나서. 가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윤석열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예, 측면들이 있기 예. 때문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했잖아요. 네. 초청 안 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미동맹이라는 가치가 있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진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뺏겠다는 걸 정확히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으로만으로도 좀 다녀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우리에게 비즈니스상 큰 가격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제법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교팀들이 꽤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서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어서 이거 극복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을 좀 신뢰하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신다면 조금씩 더 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이제 뭐 내치와 외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외치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큰 관심도 있지만 이 외교 활동 때문에 국격을 떨어뜨릴 때는 굉장히 창피해하다가 또 국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동안 우리 국민께 많이 고생하셨다. 그동안 우리 국격 떨어지는 모습을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좀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